제8월달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로 프로그램 비평 혹은 또 다른 것에 대한 비평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발생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 수원 세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진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정부의 오랫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YTN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일주일치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절대적으로 뉴스 보도량이 타 매체에 비해 많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YTN의 이번 사안에 대한 보도 태도에서는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안타깝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등등의 정황을 설명하는 데 급급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매체 스스로가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YTN의 경우 거의 매일 더 뉴스, 뉴스앤이슈 등 다양한 뉴스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법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나갔습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나아가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대안을 조심스럽게라도 제시해 보려고 했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 이슈 자체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다각도에서 더 많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누군가는 발의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 문제 해결책을 위해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매우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좋게 봐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첫날 대통령 발언 나오기 전에도 이미 출연자를 섭외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랄까요? 아니면 대안까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어쨌든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그 편집부에서 알아서 섭외해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 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후속 취재에서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회 일부랑도 저희가 의견을 교환했고 늘상 원론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런 거는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저도 언론사에 소속해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항상 비극성을 좀 이례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런 지적들에 항상 귀를 열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월간 유의절을 사실 잘 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이제 장애와 비장애라는 주제로 하셨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번에 딱 보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 한 2, 3일에 한 건씩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와 비장애가 일단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히트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의적절하게 택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을 장애인의 목소리를 당사자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보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구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편 보면은 이제 헤일리 모스라고 실제 모델이 됐다는 변호사 인터뷰도 하셔가지고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거의 50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월간 유의저가 조금은 소외된 계층 또는 인권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관심 못 받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헤일리 모스 변호사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주의를 환기한 다음에 그 다음 편부터는 이제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시설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탈시설 자체가 보도도 잘 안 될 뿐더러 보도가 나와도
시설을 벗어나면은 장애인들은 더 힘들다라는 식으로만 실제로 이제 일부 가족들은 그게 인권 침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참 첨예하면서도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탈시설 문제를 굉장히 장애인 목소리는 물론이고 전문가 목소리 담아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는데 헤일리 모스 인터뷰가 50만 가까운 조회수인데요. 다른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월간 유입자 다른 영상들이 적으면 몇백 수준에 그치고요. 많으면 한 3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YTN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보도를 내도 결국에는 독자들이 안 봐주면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보도를 꾸준히 하면 언젠간 알아봐 준다. 헤일리 무스 같은 것도 어쨌든 50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간 유입자 같은 이런 콘텐츠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영우라는 되게 착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장애인 문제, 특히 처음부터 제가 약속드렸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좀 따뜻한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로 그 취지로 장애인 문제를 좀 잘 다루고 싶었고요. 후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현장을 취재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고 거의 일주일에 매일매일 그 어떻게 취재했는지 서로 피드백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9월 달에는 동물권을 취재한다고 해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그 성범죄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의 그 언론이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 인하대 학생 그 성폭력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성추행 또는 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한 판결 결과를 인용하는 보도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상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그 범죄 사실이 어떤 것이고 어떤 판결을 받았다라고 핵심적으로 간략히 보도해도 되는 사안들인데 그 판결 결과의 핵심 요지보다 그 구체적인 범죄, 가해 행위를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 YTN의 단독 보도였는데 그 몸매 확인하기 속옷 사진 보내라 연예기획사 강요. 이거는 YTN에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그 연예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발을 한 거는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첫 보도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YTN에서 보니까 이게 다양한 버전으로 8건을 내보내셨더라고요.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그 구체적으로 그 이 가해자가 그 여성 연습생들하고 나눈 모바일 메시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앞뒤 옆모습을 찍은 전신 사진을 요구했다. 간혹 2주 연속 같은 색깔 속옷 사진을 보내면 진앙 줄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라면서 가해자의 범죄 사항을 너무 상세히 보도하면서 오히려 이게 성범죄의 본질은 묻히고 이렇게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이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보도에서 좀 유의를 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기술하는 보도로 이런 속옷, 속바지, 몸매 등 자극적 표현을 제목에 특히 포함을 해서 이게 가해 내용과 가해자 주장에 집중이 돼서 오히려 선정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가해자의 주장이 아예 제목에 반영되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자체가 흥미거리로 인식되거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 나온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에서 이게 피해자 권리를 우선하는 그런 성범죄 보도에 대한 좀 기준들을 강화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항상 달 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다시 그 의견을 나누면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부 대단히 불편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공지되어 있는 매뉴얼은 있지만 그걸 순간순간 재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같이 좀 논의해 나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슈 맵에 관한 이 발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맵이라는 게 메비우스를 뭐를 완전히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아서 앱으로 사용하는 것과 웹으로 사용하는 게 어느 게 더 편할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이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큐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비교적 과거에 큐레이션 매체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큐레이션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 뭐 좀 정치 기사가 지나치게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 아이들 식으로 좀 젊게 갔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 집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라는 말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서비스를 조금 더 진심으로 한다는 그런 기분도 집사라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별명을 붙여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캠페인성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층에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이 이슈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훨씬 더 책임을 지는 그런 보도를 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내용을 잘 만드는 일만큼이나 캠페인도 잘 하시고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더 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사회 제도들과 협력을 통해서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슈맵은 어쨌든 그 기존의 뉴스 앱 큐레이션 앱들이 다른 언론의 기사 제목과 기사 원문을 그대로 링크 걸어서 배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저희는 생산되는 많은 기사들의 그 맥락과 의미 그리고 또 기사들끼리의 비교 분석 이런 거를 제목도 제대로 안 읽는 시대에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요약이 아니라 알아야 될 점을 부각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얽혀 있는 의미들을 좀 매듭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 웹으로 이제 좀 축약을 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 앱이라는 어떤 그 경로의 문제에 좀 약간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고민을 좀 더 해서 이것이 좀 와닿는 뉴스 큐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자와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YTN에서는 이제 보도 전문 채널로서 사실 대담 프로그램도 다른 채널보다 횟수도 많고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 대담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다도 그 패널들의 겹치기 출연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에 대한 평론이 줄어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방송을 보다 보니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간혹 진행자가 주제와는 뭐 거리가 먼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이슈의 그 본질이 아닌 좀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8월 29일자 뉴스라이브 대담에서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출연을 해서 대담의 마지막 주제로 왜 깡패 수사 못해야 되나 한동훈 발언 뒤늦게 화제를 주제로 해서 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2대 범죄 외에 이제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재확대하기 위한 법무부의 명분 쌓기 여론전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담의 앞부분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위 이런 부분들을 짚어줬지만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국회 상임위에서의 태도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이 본래의 주제인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그런 이슈와는 좀 거리가 먼 그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왜 이렇게 늦게
화제가 되었고 또 법무부에서 왜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주제적인 측면이 좀 흐려지고 오히려 진행자가 그럼 정치 선배로서 한동훈 장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해당 주제가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재확대에 대한 그런 명분 쌓기에 대한 그런 맥락을 짚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방송에서 이러한 대담 특성상 패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행자가 주제의 맥락을 짚어서 질문하고 패널들의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발언을 할 때 좀 이를 정리하고 다시 좀 주제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진행 능력이 필요한데 일부 방송에서는 오히려 진행자들이 주제와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을 한다든지 대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송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의 역량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앵커가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무슨 뭐 방향성을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장관 거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충분히 사실 많이 저희도 다뤘고 공론화된 측면이 있고 아마 그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국회에서 이제 잇따른 마찰,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기사성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고 만약에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앵커랑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그 학습권이 침해되는 그 영상을 지금 보도가 쭉 되고 있는데 보도의 양상이 너무 교권 침해 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권 침해죠. 저는 이제 그 해당 행위를 한 학생들을 두둔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마치 굉장히 특별한 것인 양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나서 이러한 영상은 심심치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주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너무 선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포커싱을 하는 뉴스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해당 학교와 교사가 왜 그러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고 있는가도 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교권침해위원회를 열게 되면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학교 당국이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라는 분들은 학생에게 평가를 나쁘게 줘서 성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학생을 친인권적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기술을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학생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포커싱이 이루어진 뉴스가 좀 선행돼야 되지 이것이 너무 선정적으로만 보도되는 것은 저는 좀 우리 YTN이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칫 이게 영상 자체의 자극성을 소비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어가지고 어느 수위에 다룰지에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조금 구조적인 차원에서 왜 이런 사안이 계속 재발되고 근본적으로 어떤 부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대담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포인트에 맞춰서 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사마다 우리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YTN 월드 이제 뉴스말 모의라고 하는 프로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틀리기 쉬운 우리말 그리고 구분해야 할 단어, 이제 유의어들이죠.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 관용어의 의미, 뭐 단어의 유래와 같이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또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9년부터 방송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더 오래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그 클립 영상들이 사실 오래 쌓이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시청자들의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우리말 지식을 넓히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1회 방송되고 또 한 방송에서 하나의 어휘를 다루는데 이제 뭐 주 1회에서 회차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한 회차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이제 제안해 봅니다. 그 밖에 이제 YTN 코리안에서도 뭐 동포 사회와 모국 소식, 뭐 이제 한류 문화 뉴스,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뭐 한국어의 신조어라든지 틀리기 쉬운 우리말이라든지 이제 재외동포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또 언어 이제 사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신설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 뉴스에 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1일에 나왔던 기사 같은데 그 제목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제목이 시세 수억씩 증발 주택시장 하락 본격화라는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부동산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부터 1주택자들은 대세 하락기를 더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지역이라는 표현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의 맥락을 보면 핵심 지역이라는 거는 결국 수도권, 강남 등 이른바 부동산이 비싼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적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 특정 지역들을 핵심 지역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혀 사실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의 부당한 선입견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언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론의 기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1주택자들 보고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라고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사실로 위장해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로서 매우 부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40여 %가 집이 없고 모든 부동산 기사는 결국 절반만 소비하는 기사인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시세의 지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역들 특히 이제 강남으로 많이 상징되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쉽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가 사용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올해는 세계 곳곳에 기록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폭염이었다가 지금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고 또 북극 빙하가 매우 빠르게 녹는다는 보도도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최고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이제 단순히 논의에 그칠 수준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올바른 의제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 환경 이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YTN 시청자 8월 정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